보통 이제 우리 이 불교 교학을 이제 볼 때, 예전에는 이제 순수 부처님 경전이나 또 부처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 불교의 영역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논문 이런 형태도 보면 주로 이제 경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불교 사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어떤 사회의 현상이 다양화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생명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인권이라든지, 그죠?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바로 응용불교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도 응용불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불교는 말 그대로 응용이란 말은 어떠한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위기, 지구 온난화 위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늘 우리가 이제 사회에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응용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좀 더 이제 응용이라는 개념에서 발전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융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융합. 그래서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도 융합 불교학과가 있어요. 융합학과. 그래서 응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적 의미로는 뭐냐면 어떠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 그것을 믹스를 시켜서 정말 하나로 만드는 이런 개념이 이제 융합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이제 융합학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불교와 환경과 또 생명이라는 내용을 조금 한번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생태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얘기할 때, 생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생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태라는 개념이 자연 환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순환하는 의미로서 이제 생태라는 말을 쓰는데, 특히 이제 불교는 모든 것을 연기적 관계로서 바라본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연기 사상이라든지 불교 교설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기적 관계로 본다. 연기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뭐요? 서로 뭐요? 공생 공존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국 인간만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예를 들면 어떤 보여지는 생명체든 보이지 않는 무생물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 공생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불교의 생태관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명의 입장에서도 이제 불교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른 종교, 우리가 이제 서양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을 누가 창조했느냐? 신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뭐 생명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사고에서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배아줄기세포로해서 또 다른 어떤 그죠?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인간이 과학문명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했던 사람들이 극단적 자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성의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 이제 막 한쪽에서는 제정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제정을 반대하는. 그럼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아주 보수 기독교 층에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성을 결정하는 것도 이건 신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결국 자연적 요소를 함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태 환경을 말하는 거죠. 공기, 그 다음에 물, 대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도리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모든 중생에게 무엇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 하에서 이제 어떤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서의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데 불자 스스로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 오염, 그죠? 이런 것들, 공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그죠?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실제 이러한 환경의 어떤 위기를 환경학자들은 앞으로 지구가 10년 안에 엄청난 위기를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이제까지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해양 오염, 그죠? 수많은 페트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죠, 그죠? 쓰레기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먹고 버렸어요. 그 강에, 그 중국에, 이제 강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엄청.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버렸던 쓰레기들이 이렇게 지금 해양 오염이 되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예를 들면 바다의 생명체들이 이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은, 그죠? 이러한 생명체들을 또 인간이 또 먹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스님들이 조계종에서도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이런 인식들이 필요해서 스님들을 한 4, 50명 이렇게 한 공간에 앉혀놓고 환경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보면 전부 이제 이러한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이산화탄소 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대두되고 있는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예전에는 뭐 제가 서울에 80년대 이럴 때 살았거든요. 그때는 서울에 뭐 공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을 안 받았었는데 이 90년대 지금 2000년대 넘어서서 지금은 보면 뭐 이제 겨울도 보면 조금 추워지면 이 미세먼지가 좀 없어졌다가 약간 좀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지면 뭐 서울 공기가 이와 같이 흐릿하게 되는. 근데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아주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가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 안에 이와 같은 다양한 뭐 질산, 탄소, 화합물, 뭐 암모늄, 황산, 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 미세먼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공기 가운데 이런 어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가스라든지 그죠? 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로마 클럽 보고서라고 하는 데서 1971년 MIT 과학자들이 이제 인류에 대한 어떤 미래를 걱정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인데 여기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지구는 100년 이내에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보고서들은 지구는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기, 토양 오염, 수질 오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249쪽에 보시면 결국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석탄 지역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암에 이제 걸리는 확률들이 높고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또 이제 학교 급식소 같은 데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어떤 그 질환들 예를 들면 이제 순환기 질환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이 증가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스스로 근데 그 환경 오염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고통을 겪는 것도 결국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결국 지금 이제 뭐랄까 어떤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어떤 생존과 어떤 번영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지구 온난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그냥 하얗게 돼요.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가 심상치 않게 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어떤 태양열로 인해 갖고 엄청나게 이제 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불로 인해 갖고 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 서부 쪽은 그죠 엄청나게 이제 화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래서 원자력 부분도 사실은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런 다양한 이제 에너지들을 이제 통해서 어떤 대기나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정책들이 이제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도 이제 일회용 잔 같은 경우 300원에 그죠?
300원을 더 내치해야 됩니다. 그 먹고 나서 돌려주면 300원을 다시 받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시책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남극, 북극의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그죠? 이러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다 물에 잠긴다고 보면 됩니다. 조만간에 해운대도 잠겨요. 근데 해운대 집 산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이 되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구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순조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나 가뭄이나 한파나 더위 이런 어떤 이 자연적 피해들이 이제 상승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게 되고 기존에 있던 과일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우리 예를 들면 중부 지역의 기온에 적합했던 과일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다시 뭐요? 열대 과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배해서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운 지역에서 나는 과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급속도로 이런 어떤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능 문제 이런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또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됐을 시에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긍정,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250쪽에 보시게 되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에 의해서 이 원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갖고 그 주변에 엄청난 많은 생명체들이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은 아직까지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지역.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해양 오염들. 결국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해수면까지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주변에 사는 바다 이런 생물들이 결국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쪽에 보면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생태계의 변화들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불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어떤 세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통해서 배웠던 5원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5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 했지만은 일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5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제 색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으로 친다면 이 육체, 내 몸을 이제 색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마음의 주체, 인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의 주체가 되고 수상행은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뭐다 하느냐?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하실 때 제법이다, 일체법이다 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것은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오온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우리는 12처라 하고 60까지 하게 되면 18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2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5원 12처 18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또 다른 이름이다. 일체의 다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법이다, 일체법이다 했을 때는 이 바로 5원 12처 18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전부이고 또한 각각의 지구는 서로가 서로를 조건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을 보고 그 물질을 봄으로써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서로 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 하나하나는 모든 전체와 조금도 다름없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육상원흉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화엄사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이 아까 연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기의 모습을 화엄에서는 법계의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기하는 모습을 6가지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이제 불교를 깊이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집.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개념도 뭐 비교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단독 형태의 집을 얘기할 때, 그 집이라는 그 하나 자체는 뭐예요? 총상이다. 총상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 집에는 뭐예요?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기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독립선언을 지으면서, 이 집을 하나 이렇게 완성하는데, 정말 아주 정말 분야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아주 작은 하나,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샤시를 끼우는 분야가 있고, 예를 들면 배관, 전기,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말하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이 모여져 갖고 이런 하나의 집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육상원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54쪽에 보시게 되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의 총상이에요. 총상. 아까 집을 총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총상이라 한다면 그것을 구별하고 구성하고 또 각각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별상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뭐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치로서 서로 맞물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상과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서로 뭐요? 전체이면서 또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전체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일즉다, 하나가 곧 다고 다가 곧 하나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생태 환경이죠. 이게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내가 결국 지구의 이 환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불교의 어떤 교리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연기설과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겪게 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255쪽에 있는 자타불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본의의 그런 어떤 위치나 우리 스스로만의 어떤 편리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편리하면 되고, 그죠? 나만 그냥 이익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결국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타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원각경 같은 데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이 물들면 이 세계 또한 물든다.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 이 세상도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 오염이, 세상이 오염되면 우리 마음 또한 오염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신청정, 국토청정이란 이런 이제 표현들이 경전에서 나와요. 마음이 청정해야지 이 세계가 청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물질 만능주의,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과 현실을 보는 불교적 사유체계를 사성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성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고성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서서히 어떻게 보면 목지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벌려놓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어떤 위기 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고성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금의 어떤 생태계의 위기는 왜 비롯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런 현재의 결과의 그죠? 모습이.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불교 생태학의 실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 영역 중에 불교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또 있어요. 웅영불교 교과목 중에 불교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하는데 그러한 생태학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불자 환경 5개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이 천지 자연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생명체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닌, 그죠?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삶이다라는 이런 어떤 이제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경쟁 대립하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환경이 살아야지 나도 사는 거다.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것 또한 빠른 것,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면서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채우고 뭔가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소박하고 나중에 뭐 조금 설명되겠지만 무소유적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가 내 삶이 불편할지라도 결국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한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우리 천조스님 같은 경우 환경에 대해서 혼자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 거예요. 부용사 신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맨날 쓰레기도 그냥 갖다 버리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뭐예요? 분리수거 하는지 몰라도 절에서는 안 해. 그냥 갖다만 버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몇 번 저 후원 뒤쪽에 이제 쓰레기 분리하는데 하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냥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그를 다 떼야 됩니다. 그죠? 떼고 안에 물로 씻어내고 하도 나도 이제 잔소리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밑에 있을 때 그걸 또 해요. 저도 이제 해갖고 저 밑에도 안심방에도 보면 이제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심적으로 한 100%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귀찮더라고. 귀찮으니까 그냥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씻어서 태그 떼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독립선언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돼서 지금은 이제 분리수거가 뭐 그런 대로 잘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못 지키죠. 일반 쓰레기 안에 막 음식 쓰레기 집어넣고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뭐예요? 결국 그 각오가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또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데 요즘에 보니까 쿠팡이 있죠. 아주 편리하더구만. 없는 게 없어요. 뭐 중식, 일식부터 해서 다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켜 먹는데 한 번 시켜 먹을 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2번 시켜 먹을 거 1번 시켜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야? 결국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나? 이 재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재활용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깨끗이 씻어갖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다. 결국. 그래서 불편한 삶을 내가 좀 살겠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주관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자 환경 오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256쪽에 보면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저도 요즘에 가끔씩 이제 이거 뭐죠? 인터넷 쇼핑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고 싶은 거야.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사놓으면 안 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어떤 보니까 휴대폰에 나오는 사게끔 만들어 사람의 심리를. 근데 막상 또 사서 보면 한두 번 쓰고 안 써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소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고. 그 밑에 보면 실천 방안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지금 환경 위기 속에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위기성,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구는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죠?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 음식 쓰레기도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 오염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우리 불교계 중에서 그나마 환경운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죠. 정토회입니다. 정토회라는 단체는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교리로서, 이론으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집에서 이렇게 퇴비에다가 뭘 해요? 지렁이를 키우면서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퇴비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요. 정토의 신조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 혹은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환경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좀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8쪽에 보면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윤리 부분은 요즘에 이제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이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더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산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죠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치매도 안 걸리고 제일 걱정이 치매 걸릴 거 걱정이죠. 사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만큼의 또 의료나 생명공학 이런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얘기를 언급할 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도 5계로서 받는 제1계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수행자들이 받는 계도 제1계가 바로 불살생계예요. 모든 생명을 뭐다? 해치지 말아라.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라고 하는 이 제1계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생명을 보는 관점이 그죠? 어떻는가를 먼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생명은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신이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들었다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독자성, 존엄성,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의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또 줄기세포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배아 세포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반대했죠.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이 그죠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 258쪽에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생명공학에서 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그죠 인간 배아 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됨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의 연장, 삶의 질의 향상, 특히 이제 우리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명공학의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인간 배와 관련된 문제는 그 인간의 배아 문제는 그것을 이제 생명체로 보아야 하느냐 그것을 생명체로 볼 수 있냐 없느냐 이런 이제 논란의 소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명공학은 생명공학 기술이 예전에는 어떤 수정란 또 그다음에 태아 연구와 관련해서 2세 출산에 이제 관계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 부부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기형을 판별해내거나 또 요즘에는 남자 성별도 판별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까지 우리가 발전이 됐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 수정란의 태아 연구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생명 연장 공학 기술로서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돼지 동물의 가축의 이제 간이나 이런 심장을 인간에게 그죠 적용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연구들까지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신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식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장기 이식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희망의 뉴스죠. 만약 그런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제 돼지의 간을 인간에게 했을 때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생체 줄기세포, 뭐 이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뇌라든지 간, 심장, 골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뼈 이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적인 치료의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하면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7일 정도 되면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균이란 어떤 세포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줄기세포 혹은 배아 줄기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는 뼈, 근육, 신경, 혈관, 간, 심장 각종의 장기를 이루는 세포들로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궁 안에서 태아로 자라. 다시 말해서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 부부에게 그죠 이런 어떤 이제 이러한 어떤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60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배아 줄기세포가 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됐냐면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은 뭐요? 생체 밖에 다시 말해서 시험 용기에서 이제 배양을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혈관, 연골, 심근 여러 또한 장기세포로도 이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갖고 다양한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번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어떤 생명 기술이 좀 더 발전된다고 한다면 장기의 제조나 이식이 가능하게 된다. 장기의 이식이나 또 예를 들면 제조가 가능하다면 결국 뭐예요? 예를 들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새로운 신장을 이식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인간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제 좀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기준, 무엇이 생명체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살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동물만을 이제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설하기도 하고 화엄경 같은 데서는 동물과 식물과 광물 모든 것을 이제 다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는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에요. 그것은 이제 업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현재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을 때 그에 대한 각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뭐냐면 시간적으로든 또 어떤 우리가 업보의 설명에 있어서도 그죠? 이 삼생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자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4쪽에 한번 쭉 넘겨보시죠. 쭉 넘겨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생명과 관련해서 윤리적 이런 부분들이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든지 그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생명이든지 행복과 평화를
같이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낙태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존엄사,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좀 뭐랄까 뭐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그죠.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든 또 종교적 관점에서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같이 어떤 신 중심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 이런 기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4쪽에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공학 기술은 반드시 뭐예요? 인류 평등의 가치에 기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으로 투명하게 이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생명공학이든 우주과학이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피해적인 요소들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은 이것이 어떤 재산권이나 어떤 권력의 우열로서 구분될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이것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가르침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쭉 불교를 짧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는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불교를 생각하는데 불교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지향점은 뭐예요? 모든 생명의 행복, 모든 생명의 평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1학기